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어제 하루 확진자 또다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 당국은 주요 위험 수치들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대로 가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모두 9,718명. 12,000명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한 이틀 전과 비교해 2,000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 7일 동안의 평균 양성 판정 비율은 7.5%, 이번 주 내내 7% 중반대를 이어나가며 급증세가 없는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2주 전과 같은 속도는 아닙니다. 이번 주의 경우 9%가 증가했습니다. 평균 28%까지 증가했던 2주 전과 비교해 훨씬 감소된 수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응급병실과 인공호흡기도 지난주로부터 폭발적인 사용 없이 아직 여분이 남아있다고 주정부는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코로나19 주요 수치들이 큰 폭 없는 안정세를 보이며 게빈 뉴섬 주지사는 하향세를 향한 변곡점에 들어간 것인지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But there is a decrease in the increase, if you're following me, meaning the rate of growth is beginning to decline modestly.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상황도 수치상으론 여전히 높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먼투 데이비스 박사는 어제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지역 내 주요 수치들이 정점에 도달해 더 이상의 상승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의 경우 이번 주 4차례나 2,200명을 넘는 등 매우 높은 기록이 이어졌지만 급격한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현재가 코로나19 정점일 가능성이 높아 이제 하향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역 내 코로나19 상승세가 움츠러들며 주와 시정부는 추가 봉쇄 조치 없이 확산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가 최고 정점이자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간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2차 경기 부양 법안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 간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1,200 현금 지급도 포함됐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 법안,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신속한 합의점을 찾아야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주도권은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에 있습니다. 민주당 의견도 중요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의 사전 조율이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어제 백악관과 공화당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경기 부양 법안의 틀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2차 현금 지급은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공화당 측 입장이 반영될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미성년 대학생 자녀에게 성인과 동일한 $1,200를 지급하는 방안은 결국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차 현금 지급 대상은 1차 지급 수혜 대상과 규모가 동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개인 $75,000, 부부 합산 $150,000 이하의 성인에게 각각 $1,200가 지급되고 17세 미만 자녀에게는 $500가 지급될 것이라는 겁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추가 실업수당 $600는 $200~300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차 경기 부양책보다 혜택이 줄어드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급여세 감면은 결국 배제될 것으로 보이며 학교 지원 예산 $1,050억, 코로나19 검사 예산에 $160억 각각 배정될 전망입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협의한 내용은 다음 주 중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 주에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당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인데 백악관과 공화당 측은 늦어도 다음 달 7일 휴회 전까지 협상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예정된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전당대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수십만 명 규모의 전당대회를 계획했지만 인원을 줄이다 결국 아예 취소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대선 캠프 참모들이 조언한 코로나 현실을 인정하고
방역을 위해 전당대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I looked at my team and I said, the timing for this event is not right. It's just not right with what's happened recently, the flare-up in Florida. To have a big convention, it's not the right time. It's really something that, for me, I have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That's what I've always done. That's what I always will do. That's what I'm about.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이전과 정반대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지역에선 개학을 몇 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학을 안 하는 학교엔 정부 지원을 끊겠다고 한 발언과 정반대로 말한 것입니다. 또 마스크를 안 쓰겠다고 했지만 최근엔 마스크를 쓰는 게 애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 중인 남서부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발등의 불로 여기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공화당 내 불만이 높아진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 상당수가 감염 우려로 플로리다 전당대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전당대회가 아닌 다른 형태로 연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는 취소됐지만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소규모 행사를 치르고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기점으로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중국 총영사관이 최악의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요바린다에 있는 닉슨 도서관을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폐쇄 결정을 내린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최악의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중심지였다고 말했습니다. China ripped off our prized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e secrets, causing millions of jobs all across America. 폼페이오 장관은 나아가 미국의 포용주의적 대중 정책이 중국이라는 괴물을 낳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President Nixon once said he feared he had created a Frankenstein by opening the world to the CCP. And here we are.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과거 미중 화해 무드를 만들어 1979년 양국 수교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은 닉슨 전 대통령을 기리는 장소에서 정면으로 대중국 강경책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중국 측은 이번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에 강력 반발하며 청도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향해 72시간 내에 폐쇄할 것을 명령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조치에 중국이 맞대응으로 나오면서 미국이 추가 조치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지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사흘째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은 시간당 87mm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고 사망자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얼음 목까지 차오른 지하차도.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차량 7대가 지하차도 안에 갇혔습니다. 5시간에 걸쳐 9명을 구조했지만 이 가운데 3명은 숨졌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나갔는데 너무 깊게 이렇게 차가 잠겨버리는 거예요. 체감상으로는 한 2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부산 도심을 가르는 동천은 보름 만에 또 범람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물이 금세 차오르고 상가와 도로는 흙탕물로 범벅입니다. 밀물대였지만 이번에도 배수 펌프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겨우 복구했는데 또 다 버져야 합니다. 물이 차면서 완전히 다 침수고 물이 밀고 들어오니까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물은 다 잠겼죠. 지하는 저번에 물이 잠겨서 다 버렸고 배수 다 폐기 처분했고. 아파트 바로 옆 15m 높이의 축대벽이 무너졌습니다. 토사 20여 톤이 한꺼번에 쏟아져 아파트를 덮칠 뻔했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많은 빗물을 머금은 집안은 물러지고 약해진 결과 여기저기 산사태가 나고 축대도 붕괴했습니다. 일부 도심에서는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도로와 중앙선,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차도 사람도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3시간의 집중호우로 심야에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시간당 최고 87mm,
비가 폭포처럼 쏟아낸 부산 시내는 차량 140여 대가 침수됐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